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1월 14일 오전 9시 5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요. 5,200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새벽에 5,150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었고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건 1시간 차트고요. 네, 1시간 차트를 보면 요 하락이 나온 걸 보면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미처 얘기를 못 드렸는데 예. 결국은 위에서 이 RSI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었거든요. 예, 하락 다이버전스. 예. 지표는 내려가는데 차트는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예,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었습니다. 예. 요즘 제가 다이버전스를 잘 얘기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놓칠 때가 많아요. 예,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은 지표 RSI는 떨어지는데 현물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었네요.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로 인한 조정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시간 차트를 봐도요. 현재 뭐 RSI가 뭐 40대, 뭐 46, 47 정도 유지해 주는 것 같고요. 보면은 또 7일선, 51선에 대한 다시 복구를 기다리고 있죠. 다시 말해서 4시간 차트잖아요. 1시까지, 앞으로 1시까지 지금 가격 5,200을 유지해주면 네, 오후 1시까지 5,200을 유지해주면 이 50일선에 다시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추세는 이렇게 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렵지 않게 이렇게 네이션 차트로 선 하나 이렇게 그어 놓으신 다음에 요거를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자리에서 51선이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도 돌아간다라고 하면 대략 시간적으로 보면요. 이날이 17일 정도, 한 2, 3일 정도 앞으로 2, 3일 정도 이 안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트들은 어떤가요? 오늘 알트들. 알트들은 S&T가 좀 올라가죠. 그냥 코박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요. 도지코인, 도지코인도 21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침에 저는 제 자산을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는 떨어졌는데 알트들은 좀 올라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트 가격 상관없이 알트들이 어저께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올라왔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라든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요. 김푸는 2.3%, 김푸는 2.3%, 비트 도미넌스는 39.8%, 네, 어저께보다 한 0.01% 정도 약간 비트 도미넌스가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뭐 나스닥을 비롯한 해외 주식은요 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뉴스 좀 볼게요. 왜 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어제 갑자기 비트코인이 떨어진 이유, 그리고 미국 3대 지수가 좀 떨어진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거죠, 이거. 미 연준 부의장이 미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과제다. 예, 인플레이션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바로 양적 긴축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로 양적 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쉽게 말해서 양적 완화 같은 경우 돈을 많이 푸른 거잖아요. 양적 기축은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제가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채권은 아마 회수할 거예요. 채권은 팔 겁니다. 미국에서 그동안 사들였던 채권들을 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요동이 칠 거예요.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미국에는 3대 질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지금 처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고 이미 FOMC 회의에서 나왔던 회의록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한 번 더 말을 하니까 한 번 더 상기시켜 준 거죠. 시장에.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전체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 약세, 나스닥 지수 장중 1%대 하락. 어제 바로 요거 발표가 나고 나서 그래서 약간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트코인은 아직도 상당히 큰 호재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브스에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 가치 여기까지 예측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뭐 당연시 얘기하고 있고요. 예, 저도 이거 당연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예,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시장 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할 거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더리움 투자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웹3 기술, 인터넷 탈중화를 주도할 거다. 예, 이런 얘기도 NFT 같은 거, 그리고 게이밍 기반 블록체인 기술, P2E 기술이죠.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게임 안에서 뭐 NFT도 발행도 하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이 게이밍 기반 기술들, 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할 수 있다.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도에도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규제 및 금지법이 명확하게 될 거다. 네, 이렇게 금지법을 통한 법적 정확성, 규제가 만들어지면요, 기관들이 유입 따기가 더 좋습니다. 개미들이 아무리 붙어 있는 것보다 기관들이 들어오기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기관들의 유입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되는 기관 및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뭐 같은 얘기죠. 네, 이런 식의 시장들이 예측된다라고 포브스에서는 발표를 했네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암호화폐가 바로 30년 전에 인터넷 기술을 떠올리게 한다. 네, 실제로 30년 전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오히려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요, 인터넷이랑 우리의 삶이랑 예, 띄워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지금 1시간만 인터넷만 안 돼도요, 답답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 4억 달러 정도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하네요. 예, 능력 좋죠. 예. 근데 뭐 그만큼 북한에서도 본인들의 모든 능력을 이런 암호화폐 해킹에 쓸 정도로 예, 가치를 인정받고 있던 분들이죠.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엘살바도르가 그러죠. 예.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있었죠. 엘살바도르가 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었는데 그들의 법정화폐를 매집한 가격대가 5만 달러 초반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려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42,000달러입니다. 42,000달러, 42,700달러. 여기서 또 단기 반등 자리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리고 거의 43,000달러만 가면, 예, 43,000달러만 가면은 비트코인 나쁘지 않다고 항상 얘기 드리는데요.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예. 그리고 뉴스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국내 투자자들에게 좀 영향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대출로 코인 하시는 분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 연준에서요, 올해 금리 3배 정도, 3배, 그러니까 3회 금리 인상이 적당하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이미 뭐 5회, 6회, 7회까지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다 말로 해놓은 다음에 예, 아무튼 3회 정도만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뭐 상당히 뭐 이것도 호재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악재로 기사가 한 6회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로 얘기했다가 3회로 줄어들면요, 이런 것도 투자 심리가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삼모사죠, 진짜 이런 경우는요. 예, 처음에 너무 나쁘게 얘기해놓고 그거보다는 예, 좀 더 좋게 실제 실행을 하다 보면은 그게 실제로는 악재지만은 호재로 느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잭 도시가요, 네, 오픈형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잭 도시는 아시는 것처럼 트위터 창업자입니다. 예,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자기도 예, 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픈형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예, 정부의 암호화폐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개인들이 거래하는 건 불법이라고 해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암호화폐 코인들을 갖고 있는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예, 채굴 산업도 그러고요. 또 개발 쪽에서도 상당히 선진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선두주자가 바로 러시아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도 법적 규제가 생기고 합법화가 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영 자산이요, 예, 이제 400억 달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많이 올라왔네요. 내일 정도면 400억 달러 되지 않을까요?
네, 스페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올해 100개의 암호화폐 ATM기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ATM기를 많이 설치하죠. 근데 한국에서 보면 저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즘 여러분 ATM기 사용하십니까? ATM기 잘 사용 안 하죠.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한국 같은 경우 다 되기 때문에.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아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ATM기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근데 ATM기를 설치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예. 이 실제로 젊은 사람들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치하고요. 거기다가 돈을 입금하고요. 그리고 코인을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코인을 다른 지가로 옮기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ATM기를 하면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돈 집어넣고 클릭 몇 번만 하면은 가입 같은 거 하는 절차 없이.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도 ATM기가 있으면은 암호화폐를 조금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변 확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깔리는 거는 상당히 비트코인이 좋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접근하기 힘든 많은 사람들이 ATM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ATM기가 많이 깔리고 있어요. 한국에도 ATM기가 좀 깔렸으면 좋겠네요. 예. 실제로 어떤 코인 사고 싶은데 어려워하고 못 사시는 분들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뭐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예, 아무튼 오늘 뉴스 뭐 요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 보신 것처럼 뭐 비트코인이 밤새 떨어진 거는 바로 미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종료되면은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미 3대 지수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약간 새벽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끝내려고 하니까 또 하나가 들어오네요. 미 하원의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반려는 혁신을 미국 밖으로 몰아내는 일이다. 정치적으로도 압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현물 ETF,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올해 안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게 된다면 그때부터 저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요, 사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사실 보신 것처럼 네이션 차트에서요, 지금 자리 보실 거면요, 추세를 딱 거놓으시고요, 요거 이탈하면은 조심하시고, 이탈하지 않으면은 존버. 그리고 지금 자리부터는 저는 반등으로 봅니다. 반등으로 보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이션 차트에서 50에서 된 저항을 받고 있지만 1시까지 지금 5200이라는 5200이라는 가격을 유지해 준다면 1시 이후부터는요.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3시간 정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저도 조금 쉬다가 다시 방송 켜가지고 요거 1시에 올라타는지 안 올라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이에요.